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제목은 GPD 고세입니다. 오늘 토크IT와 굿모닝 IT에 함께하는 GIT 웹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뭐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같은 디지털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즈니스 연속성이 끊어지면 굉장히 큰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기업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복구라는 것이 단순 복구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연속성을 담보하는 데이터 복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HP의 젤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P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HP에서 재해복구 솔루션 젤토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HP에서 젤토 프리세일즈 맡고 있는 차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토크에서 젤토 하니까 저 이름 특이하잖아요. 젤토. 그죠? 네. 뭐 젤토 그저 예전에 벌써 한 7, 8년 전인 것 같은데 저거 젤토 갖고 한 적 있었는데 그때는 HP가 아니었거든요. 제 게스트가. 네. 맞습니다. HP가 저 인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HP 젤토는 개발은 저희가 2009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 2년 전에 HP가 그 젤토의 가능성을 보고 이제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젤토가 2009년도면 네. 그때 막 이제 가상화 막 나왔을 때 아닙니까? 네. 그때 시기가. 네. 그러면 젤토가 사실 재복구 서비스라는 것이 솔루션이라는 것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많이 있고요. 네. 네네. 젤토는 어떤 사상으로 네. 이 재복구 이 솔루션을 만든 겁니까? 처음에 창업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전후로 해서 사실 가상 환경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었고 기존의 이제 IT 환경의 대부분이 베어메탈이었는데 IT 담당자들이 이제 기존의 IT 환경에서의 민첩한 대응이나 아니면은 뭐 비용 절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 환경으로 많이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그 증가하는 가상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상 환경의 서비스들을 더욱 안전하게 외부의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젤토 창업자들은 이제 가상 머신이라든지 네. 가상화된 리소스들이 이 아이템에서 많아질 거니까 네. 저런 것들을 어떻게 가상화된 리소스를 써가지고 네. 네. 그 효과적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백업도 받고 이제 재복화 시킬 거냐 네. 이런 관점에서 만든 거네요. 맞습니다. 자, 궁금한 게 그 사실 뭐 이렇게 재복구 솔루션이라든지 뭐 또 백업 솔루션 갖고도 재복구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젤토는 보면 이제 이런 재복구 서비스에 특화된 거라고 제가 봤는데 네. 기사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 젤토가 이제 이거는 단순 백업이 아니라 재복구 서비스에 특화된 거라고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 꼽기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전월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복구 센터로 복제하기 전월? 때문에 예. 전월, 그래서 오케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오라클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 그 네. 리드로그처럼 아. 로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5초 단위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5초 전으로 데이터를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드로그처럼 전월 방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예. 라이트하게 맞습니다. 빨리빨리 그 오버헤드업을 얻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가장 핫한 이슈죠. 랜섬웨어 같은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감지하고 또 그것들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게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지한다는 것은 예. 뭐 젤토 안에 요새 워낙 AI 많이 쓰니까 네네. 여기도 AI가 뭐 들어간 겁니까? 그런 걸 감지하는? 예,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음. 그 패턴을 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클라우드가 아니라 이 안에 그냥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홈페이지로. 예,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요새 디바이스 온 AI인가? AI 온 디바이스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개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네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인사드렸던 조성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 젤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재해복구와 가장 재해복구와 연관성이 있는 저희 그 랜섬웨어의 최근 피해 사례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고객분들에게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 그것들을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 젤토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한 장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단순히 데이터 복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IT 환경에 있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저희 복구 솔루션 젤토로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재해복구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랜섬웨어이실 텐데요. 지난해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공식적으로 그 접수된 그 랜섬웨어 피해 건수가 약 1226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만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저 정도면은 좀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동년 그 같은 그 기간 동안에 그 피해 건수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입니까? 맞습니다. 오. 예, 그래서 빠르게 랜섬웨어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해커라고 하면은 뭐 소형 조직 아니면 소형 악당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사실상 최근에 랜섬웨어 조직은 이렇게 기업 형태로 뭐 침투 브로커가 있고 기능을 개발하고 뭐 협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기업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의해서 소탕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뭐 이아스, 사스, 파스 이런 것들처럼 애저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런 해커들 속에도 있는데요. 소위 말해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그 랜섬웨어 개발하는 그런 해커들이 같이 이제 범죄를 저지를 파트너를 모집하면서 예를 들면 탈취 금액의 90%는 우리가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너네가 투자를 안 해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다든지 뭐 24시간 상담 기능 서비스가 있다든지 이러한 홍보로서 많은 이제 파트너들을 모집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직과 IT 밴드보다 더 잘하는 맞습니다. 것 IT 같은데. 밴드와 동일한 예,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 건 실질적으로 그 한 조직이 랜섬웨어에 걸렸을 때 해커들이 초반에는 한 27억 정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일부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약 6억 원 정도를 주고 그 일부 데이터를 복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만 본다면 특히 엔터프라이즈 같은 기업에서는 저 정도면 랜섬웨어 걸린 거에 치고는 빠르게 복구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단순히 랜섬웨어에 걸렸다는 자체보다도 그 랜섬웨어 때문에 IT 인프라의 중요 서비스가 중단되고 대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약 256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한 전문가들은 랜섬웨어가 조직화되고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약 2초에 한 번씩 새로운 랜섬웨어가 등장할 거고 우리는 결국 랜섬웨어를 100% 막을 수는 없다. 그에 대한 시급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 랜섬 공격자들이 단순하게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또 팔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데이터 갖고 또 이제 그거 갖고 또 흥정을 또 하잖아요. 또,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정리해 봤는데요. 랜섬웨어 감염에 이제 감염된 고객 중에 약 80%는 결국은 몸값을 지불하고 데이터를 복구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중에 75%는 결국 같은 조직의 공격을 또 받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갱이네. 예, 결국은 100% 한 번 걸리더라도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국내의 한 업체가 랜섬웨어 업체랑 손을 잡고 특정 공격 대상에 공격을 하고 그 탈취 금액을 쉐어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아까 6억, 뭐 20몇억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커가 그 고객한테 천문학적인 몸값을 요구해서 천문학적이라면 도대체 얼마를 이게 100억? 그 이상 훨씬 됩니다. 예, 훨씬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금액을 지불할 거냐 말 거냐 초미의 관심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랜섬웨어가 증가하고
기업들은 우리의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활동이 있는 가운데에서 단순히 떠오르는 것이 데이터 백업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랜섬웨어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백업 여부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는 42%밖에 안 되던 것들이 2023년에는 58%, 금년에는 더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해커들이 사실상 이런 백업된 데이터마저도 감염되는 경우도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에 약 39%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데이터를 단순히 백업해가지고는 우리 IT 인프라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없고 그의 서비스의 중단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해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언제 재해가 발생을 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 그리고 모의훈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해복구 시스템에 대한 모의훈련을 할 때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잡고 각 이해 관계자들이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저희가 모의훈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나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다 보면 이런 모의훈련을 지나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재해가 실제로 발생할 시에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쉬운 모의훈련 기능으로서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 젤토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을 약 4가지로 추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초단위 RPO나 분단위 RTO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더욱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랜섬웨어를 이제 탐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능은 다른 경쟁사 같은 경우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기능은 랜섬웨어를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랜섬웨어에 걸렸을 경우에 그 랜섬웨어 걸리기 이전에 안전한 시점을 저희가 다시 지정해 드리는 옵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검색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시점이 안전한지를 모르게 된다면 그걸 일일이 들춰보고 테스트해 봐야 될 텐데 그러한 것도 자동화로 저희가 편안하게 빠르게 서비스의 원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의훈련 같은 경우도 반나절이나 하루 이렇게 지정해 놓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단 4번의 클릭만으로 모의훈련을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에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지능화된 해커들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몇 프로의 확률로 우리의 데이터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사이버 레질리언시 볼트라고 해서 데이터 금고형, 어플라이언스형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주요 기능들을 저희가 단순히 솔루션으로만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이나 상황에 따라서 컨섬션 베이스드로 그린레이크 위드 젤토라는 오퍼링으로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트렌드에 힘입어서 우리가 재해복구 솔루션을 도입은 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행해야 될지 언제까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이러한 아이디어가 없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의 어드바이저리인 프로페셔널 서비스, 즉 저희 컨설팅 서비스를 젤토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저희가 서머리를 중심으로 각 꼭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차지원 매니저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복구 시간이 초단위 RPO잖아요. 네. 저거는 굉장히 젤토만 굉장히 빠른 거죠, 저게? 맞습니다. 현존하는 저희 재해복구 솔루션 중에는 가장 네. 빠른 촘촘한 RPO 시간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보통 다른 재해복구 솔루션들은 저게 초단인가요? 분단이? 보통 빨라도 분단이라고 알고 빨라도 있고요. 분단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참여자 말씀은 예, 맞습니다. 전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은 트렌드의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젤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좀 전에 성택 매니저한테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린 재해복구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잘 가져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감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또 고객 여러분들도 이미 재복구 전략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 재복구 전략은 한 4가지 정도로 추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1초도 데이터를 잃을 수 없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러 사이트, 즉 액티브로 데이터를 재복구 전략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웜 사이트나 콜드 사이트의 백업 인프라를 통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핫 사이트에 보시면 RPO 4시간, 즉 서비스를 4시간 이내에 복구해내야 되는 서비스들은 그럼 어떻게 재복구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고객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미러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걸 실시간으로 다 보호하면 좋지만 그렇죠. 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4시간 이내라는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데이터 복구를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핫 사이트라는 그 재복구 전략을 봤더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가 가상화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런 가상화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재복구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티어 1 사이트에서 재복구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그 보호 대상 서비스들이 DR 센터로 진짜 내가 신경을 잘 못 쓰더라도 잘 복제되고 있는지. 왜냐면 이게 가상이니까 이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있었다 없었다 막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재복구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워킹하지 않고 정말 재해가 났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 성격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객분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쓰지만 워킹은 잘해야 되는 기대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고려 사항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또 복구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정말 내가 복구하고 싶은 시점으로 잘 갈 수 있는지, 또 아까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공격에도 내가 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간 보험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신경을 잘 못 쓰더라도 자동적으로 네. 또 오케스트레이션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또 가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면 구성 자체가 복잡하거든요, 인프라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쉬워야 돼, 간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고려 사항들을 고객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현하시면 좋지만, 사실 주 업무, 주 서비스를 하시기에도 너무 바쁘세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또 자동화해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저희 HP에서 고객분들께 제안해 드리는 게 바로 저희 HP의 젤토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환경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 젤토를 통해서 손쉽게 재복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가상화 클라우드인데 이거 가상화 클라우드 말고 그냥 일반 온프리미스는 어떤가요? 온프리미스도 쓰여지나요? 베어메탈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저희가 따로 그쪽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베어메탈로 가져가시게 되시면 네. 물론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상화로도 많이 가고 계시고, 또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스냅샷이라든지 아니면 주센터에서 복제를 하면서 또 성능에 대한 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가상화로 많이 가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젤토가 가상화로 가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도록 P2V로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HP가 젤토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가상화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재복구 전략을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네네. 도와드린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고객 여러분들이 정말 재복구 전략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저 VM이라는 거는 고객 여러분들이 보호를 원하는 보호 대상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에서 미리 저희 젤토를 통해서 재복구 전략을 짜 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번 구축해 놓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DR 센터로 복제를 합니다. 그럼 아까 했던 고민처럼 정말 복제가 잘 되고 있나? 지속적으로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네. 알아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해 드리고요. 또 혹시나 이제 재해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라디오 버튼 방식이라든지 검색, 혹은 보통은 이제 복구는 제일 최신 시점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복구 센터로 데이터도 복제하고 실제 재해 상황에서도 쉽게 선택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가상화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가상 환경에서 재복구가 왜 좋냐라고 또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는 사실 스냅샷이라는 기술을 써야 됐기 때문에 주센터에 있는 데이터 공간도 많이 소비를 했어요. 주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다시 DR 센터로 복제를 했었는데 저희 가상화 기반의 젤토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주센터에 있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상환경 VMDK의 데이터를 쓴 다음에 다시 그거를 썼다고 그 아이크노즈 날릴 때 그때 저희 젤토 엔진이 데이터를 다 캡처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센터에 있는 디스크 공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DR 센터로 복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면을 좀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디스크에 저장하고 데이터를 캡처하기 때문에 주센터에 있는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재복구 센터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무버가 인메모리 안에 있나? 인메모리? 그 VM 형태로 떠 있고요. 그 VM에 있는데 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VM에 있는 메모리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또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고 또 로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제하기 때문에 회선 구간에서도 좀 유리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또 재복구 전략을 짤 때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HP 젤토 솔루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재복구 전략을 짤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센터와 재복구 센터 간의 회선 관리예요. 네트워크 비용. 예, 네트워크 비용 정말 중요한데 저희 젤토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시면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옵션 또 전문적인 기능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재복구 전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압축하고 암호화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회선 비용에 대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또 보안에 대한 측면들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능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데이터를 다 복제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서비스는 정말 다 복제가 돼야 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복제는 좀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또 전략을 짜실 수가 있을 텐데 저희의 그 SLA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하이 레벨 옵션을 통해서 먼저 복제를 하고 네. 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로우 옵션을 통해서 좀 천천히 복제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재복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회선 대역폭 안에서도 어떤 고객분들은 다른 서비스랑 동일한 회선 안에서 전체적인 그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QoS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가바이트 퍼섹 단위로 스케줄 단위 혹은 항상 이렇게 QoS를 줄 수가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회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고객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또 걱정하시는 게 주센터와 DR 센터 간 회선이 단절됐을 때 데이터가 정말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희 젤토 솔루션인 그거에 맞는 또 그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맵 싱크, 델타 싱크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혹시나 회선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복구됐을 때 비트맵 싱크를 통해서 양쪽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장해드리는 기능을 지원한다. 근데 저렇게 회선이 경합되거나 단절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나요? 그런 것들이? 예, 뭐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은 잘 운영하고 있어도 네트워크 단에서의 뭐 포테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더 자체에서 또 회선 단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안전장치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고객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선 비용에 대해서도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얼마를 내야 되지? 해서 사실은 과하게 비용을 쓰시는 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제하고 싶은 VM들을 미리 설정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회선을 사용하실 때 좀 더 타이트하고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이 재복구 전략을 짜실 때 좀 더 전문적으로 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토가 보니까 이게 복구에 관련된 데이터만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복구와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까지 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매니지해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재복구 전략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이 이제 아까 성택 매니저도 강조한 것처럼 랜섬웨어든 혹은 재해 상황에서 고객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복구 센터로 브링업한 즉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을 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사실 요즘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기존에
그 고객사에서도 실제 재복구 상황이 나왔는데 대처를 못해서 데이터가 또 유실되거나 서비스를 못한 경우들이 더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젤토가 또 이제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린 부분은 모의 훈련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의 훈련 기능을 왜 더 강조드리냐면 모의 훈련 프로세스와 실제 페일오버를 하는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을 많이 하실수록 실제 재복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절차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겁내지 않고 손 떨지 않고 아주 숙련된 기술로 재복구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손 떨면서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나 보죠? 실제로. 그렇죠. 예. 왜냐면 기존의 하드웨어 기반의 그 모의 훈련을 할 때는 네. 엔지니어들 다 대기해야 되고 됐어 안 됐어 체크하고 하다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인재 아닌 인재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완벽하게 프로세서화가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3번, 4번의 클릭만으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일오버라는 옵션을 누른 다음에 모의 훈련을 할 건지 라이브를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스텝은 동일합니다. 단지 GUI 상으로 훈련 때는 마음의 안정을 얻으시라고 녹색, 좀 그 실제 페일오버 하실 때는 진짜 좀 긴장하시라고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텝은 정말 단순합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복구 대상 서비스 선택, 그 다음에 복구 시점, 아까 보셨던 그림과 동일하죠? 누르고 스타트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재복구 센터에 있는 VM들이 자동으로 브링업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이 단순히 들어와서 서비스 잘 올라왔나? 확인만 하면 모의 훈련 끝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드웨어 방식으로 혹은 복잡한 모의 훈련을 했던 거와는 별개로 저희는 단순하고 좀 임팩트 있는 모의 훈련을 기능을 제공한다.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뭐 커다란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쪽에다가 이런 걸 제안하실 때 예. 이런 거 데모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인상적일 것 같은데? 예. 사실 저희가 영상을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아, 네. 예, 여기서도 사실 그 좀 상영을 하고 싶었는데 보통 한 8분 정도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여지다 보니까 아, 네네. 예, 근데 그거를 또 자르기 아깝고 오케이. 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혹시나 이 그 웨비나를 보시고선 실제 그 데모라든지 유튜브에 있지 않아요?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예, 영상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링크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을 드리고 또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모의 훈련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복구 센터에 VM들을 올려서 서비스를 올리기 때문에 VM 서비스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센터에 대한 사전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올라오면 DR 센터에 OS 패치를 미리 해본다든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를 미리 DR 센터에서 해봄으로써 주센터에서 직접 적용하실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능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네. 모의 훈련 안에서 같이 제공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이 겁나가지고 예. 업데이트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죠. 예. 예. 근데 미리 해보시면 진짜 그냥 단순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의 훈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고객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상부의 보고죠. CXO 분들한테 모의 훈련이 잘 진행됐고 실제 페일오버를 하더라도 이런 결과값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젤토는 모의 훈련에 대한 리포트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수행을 했고 실제 재복구 센터에 서비스 VM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까지 상세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스텝들도 제공을 해 드리기 때문에 윗분들 입장에서는 좀 간단한 리포트를 보고받으실 수 있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과정들이 정말 일어났냐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재복구 전략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네.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재복구 전략에서 또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센터에 대한 데이터의 보호 측면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센터의 VM이라든지 폴더라든지 파일이 손상되었을 때 고객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구 시점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복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VM을 날려먹었다든지 파일 폴더를 날렸을 때
주센터에 있는 데이터 자체도 복구해드리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또 이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실수로 날릴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다 보면, 예, 그죠? 예, 예,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음. 보면은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걸 실수로 지운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네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그 중간에 쉬어가는 의미로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파일 폴더를 복구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윈도우를 다루듯이 쉽게 폴더 트리 단위로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한 다음에 실제 그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실 수도 있고 폴더 파일 같은 경우는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확인해보고 다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모의 훈련도 하고 쉽게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재복구 전략에 사실 많이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왜냐면 크게 이슈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성택 매니저가 말씀한 것처럼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랜섬웨어라든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제는 재복구 전략을 포함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젤토 솔루션 안에는 그 랜섬웨어라든지 암호화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엔진이 장착이 돼 있어서 고객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단계에서 실제 IO를 한 보름 정도 미리 이렇게 머신러닝을 시켜 놓으시고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외부로부터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하려는 활동이 감지가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빨간색 감염 시점처럼 고객 여러분, 사용자님 이 시점에서 데이터 암호화하려는 이상 동작이 감지됩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즉시 고객 여러분께 이메일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 여러분들은 사실 랜섬웨어가 무서운 부분은 감염돼도 모르시고 넘어가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알림을 보내드려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 암호화에 대해서 좀 미리 알럿을 드리고 그럼 고객이 콘솔에 접속해서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가야지 정말 데이터가 깨끗하지? 또 의사결정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녹색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클린이라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고객 사용자님 이 시점으로 가면 데이터가 깨끗합니다. 안심하시고 복구하세요. 라고 해서 데이터를 바로 의사결정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혹시 의심이 많으셔서 진짜 이거 안전한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의훈련 기능을 통해서 미리 한번 올려보시고 네. 괜찮네? 정말 클린하네? 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데이터 암호화 이상 징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복구 전략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저희 HP 젤토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실시간 감지하는 요 머신러닝이 먼저 설치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회사에 있는 인프라에는 다양한 VM들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라이트 IO든 일어나는 IO에 대해서 네네. 모든 머신러닝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제공드리는 게 하나의 라이센스에서 보호 대상 서비스 대비 3개 카피까지 이제 원투매니 그 라이센스 정책을 제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본연의 목적인 DR로의 데이터 복제도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를 한 벌 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하우스 DR이라는 하나의 더 복제볼을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드웨어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저렴한 베어메탈 서버 위에 가상화 환경을 구현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1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복구용 인하우스 DR도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복구 전략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또 말씀드리는 이제 또 신종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랜섬웨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이버 해커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고객 어카운트를 먼저 이렇게 해킹을 한 다음에 기다립니다. 잠복하면서 한 일주일, 한 15일 정도 기다렸다가 데이터 계정 해킹하고 백업 계정도 해킹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화해버려요. 그러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인프라 자체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뭐 사실 젤토만의 솔루션 복구할 게 없는 거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다시 거네. 드리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고객분들이 완전히 손을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공감하는 여기 시청자가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최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자 복구하지? 계정을 탈취해가지고 완전히 탈취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뭐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 해서 저희 그 HP가 젤토 솔루션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사이버 리젠스 볼트라는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젤토 솔루션만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지능적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 리젠스 볼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냐냐 보시는 것처럼 그 코드가 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우측 하단에. 예. 네, 네, 네. 그래서 볼트존이라는 게 새롭게 저희가 그 제공해드리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격리가 된 거네요? 예, 평소에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다가 업데이트 분이 필요하면 코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그때만. 예, 그리고 데이터를 다 복제를 하고 나면 다시 네트워크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할 때 그때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할 때 그때만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케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데이터는 변경 불가한 이뮤터블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웜 디스크로. 예, 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조도, 유변조도 불가하도록 이렇게 완전한 근고 형식의 데이터를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센터가 무너진 경우에는 랜딩존이란 DR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복구가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DR까지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볼트존이라는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금고 볼트 저거는 옵션이에요? 아니면 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옵셔널한 뜨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셔널과 같이 예, 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젤토 솔루션 물질 플러스 금고사도 비싸거든, 금고가.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데이터를 암호화돼서 그거를 해커랑 협상해서 지불한 돈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이버 레지던스 볼트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솔레이트, 즉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에어갭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때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필요 없을 때는 평소에는 완전히 격리가 된다. 또 변경 불가하다.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사이버 레지던스 볼트라는 어플라이언스를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요게 또 장점은 완벽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플라이언스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센터가 무너지더라도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 성능을 가진 서비스를 바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내에. 네.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 환경, 즉 베어메탈 환경에서 또 그 가상화 환경으로 가고 또 저희 젤토 솔루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 베어메탈을 우리가 가상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또 가상화가 되면 재복구 전략 어떻게 짜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희 젤토 솔루션을 통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해주시나요? 그냥 우리가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가상화로 이제 일단 먼저 하려고 그래. 네네. 재복구는 일단 나중에 하고.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것만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 이거를 사지 않고 그 건별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특별 라이센스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만도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클라우드로 DR 이런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젤토 솔루션을 이용하면 클라우드로 DR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은 단순히 클라우드, AWS나 애저에 스토리지 어카운트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DR로 손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번의 클릭만.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고객 여러분들께 좀 손쉽게 또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복구 전략을 제공하는 저희 젤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여러 가지 그 구축 사례들이 있는데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베어메탈 환경에서도 저희 젤토를 통해서 P2V를 수행하신 후에 또 가상 환경 내에서 DR까지 신규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베어메탈 환경에 DR은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없어져서 아예 구축을 못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P2V를 수행하고 재복구 전략까지 구축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는 분들도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 제조 분야가 많이들 이런 걸 활용하고 있나요? 제조 분야가? 사실
제조 분야에 있는 고객분들이 이런 가상화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깨우시고 관심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 환경도 많으시고 또 클라우드로의 연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제조 분야에 좀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DR 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DR 센터는 보통 제조기업들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나요? 아니면 클라우드 DR 같은 거 이용한 어떤 것들이 요새 추세 동향이 어떤지? 사실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제 사실 자산의 데이터 보안 때문에 실제 주센터는 이제 그 온프레미스를 네네. 꼭 가져가시고요. 그렇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비교적 뭐 좀 보안성이 좀 낮다 하는 경우는 클라우드 DR도 많이 고려하세요. 네. 예, 왜냐하면 운영 측면 또 비용 데이터 보관 운영 측면에서도 DR로 아니면 하이브리드 하기도 하겠네요. 예, 컴플라이언스 많이 하고 같은 것도 있을 계십니다. 테니까.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구축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비용적인 측면 또 민첩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고객분들이 내 주센터, 내 DR 센터에 디스크를 쓰기엔 너무 아까워 하시는 경우에는 장기 보관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NAS라든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또 1년 단위의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DR 센터의 데이터를 복제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보관만 필요한 경우에는 NAS를 직접 연결해서 네네. 그런 부분 장기 보관하는 부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제일토를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재해복구 전략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이 좀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또 저희 제일토 솔루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오늘 들어본 기업들이 젤토 우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까 체크해봐야 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POC라든지 체크는 보통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얼마 기간 정도 걸리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POC 같은 것들. 설명 제가 드릴까요? 예. 실제 이제 저희가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 확장의 의미에서 고객 여러분들께 이제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라이센스도 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고객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하긴 부담스럽고 실제 데모 POC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에스크드라는 저희 이메일로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스케줄에서 고객 여러분들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혹시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저희 젤토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온디맨드 형식으로 또 직접 눌러보시면서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단순히 기능 자체를 보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 온디맨드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해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설문도 할 거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피드백 같은 설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문에 또 이제 상담 하고 싶은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설문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하이텍과 또 HP에서 실제 답글을 남겨주셨으니까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분께서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한 분씩 좀 이름을 기억해서 알겠죠? 네. 예. 김경민님은 젤토가 이제 조달의 등록이 이제 됐는지 아니면 될 예정인지 뭐 이런 거 있는지. 예, 저희가 지금 나라장터에 등록 요청이 되어 있고요. 네. 예측으로는 저희가 한 6월 달쯤에는 등록이 완료가 돼갖고 그때부터는 젤토 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아, 네. 윤소님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젤토의 라이센스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두 개가 필요한 것인지, 이 환경에서 젤토를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아키텍처는 무엇이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하나를 구매하시면 본 센터 하나에 구매하시면 최고 이제 3개 DR 센터까지는 원 라이센스로 무료로 네네.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M 단위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진님, 네트워크를 통해 분리되어 있는 타 저장소에 백업이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내부에 젤토를 구축하여 내부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는 식도 가능한지요? 국방 분야 같이 인터넷과 완벽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구축하는 경우 예, 이건 뭐 폐쇄망 같은데 폐쇄망. 예. 어차피 주센터, DR 센터 간의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 외에는
네트워크가 밖으로부터는 차단되어 있는 거랑 상관없이 가상 환경 내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시고 네네. 재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911님, 젤토를 이용할 때 DR 센터 구축할 때 기존 주센터하고 하드웨어 사양이 같아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가상화 환경이라는 기반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 안 드렸었는데 네. 저희는 가상화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네. 아래 하드웨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구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서버 위에서만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구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를 옛날에 레거시 뭐 DR 센터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맞습니다. 프로젝트였잖아요. 거대 예, 프로젝트. 예, 왜냐면 예. 이게 동일한 사용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때는 정말 서버 업체들이 참 좋은 시절이었죠. 제 HP 그쵸? 좋았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윤성우님은 HP 젤토가 기존의 백업, 복원,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백업과 복구 속도 비교 자료 같은 것이 있는지 혹시 뭐 일반 백업과 복구 속도는 사실 뭐 따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부분이 아닐 정도예요. 저희가 저희가 복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의 리드로그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고 서비스를 복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일을 다 통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상관없이 최대 3분에서 5분 사이에 데이터가 복구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백업을 스캔하고 그걸 다시 들이붓고 서비스를 기동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뭐 반나절, 뭐 며칠이 걸릴 텐데 저희는 5분 내면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럼 그 이제 전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젤토만의 유니크한 피처인가요? 맞습니다. 오 그래요? 예. 특허인가? 그건 그냥 다른 데 따라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지? 예. 그래서 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가상화 내에서는 재복구 솔루션에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이다 보니까 창업할 때부터 뭐 그런 이런 컨셉 그런 오케이. 것들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김진철님,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재복구 시 초기 사이즈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DR에서 서비스 변경 제공 시에 사전에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외에 필요한 사항들, 고려 사항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온프레임 환경이면 제가 그 가상화 환경, 양쪽의 가상화 환경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이징은 처음에는 초기 복제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센터에 있는 데이터 용량과 동일한 용량이 DR 센터에 있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변경되는 로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데이터 변경량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객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산정하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그 회선 간의 네트워크만 준비하시면 되고 주센터에 있는 서비스가 재복구 센터로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IP 변경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단계에서 사전에 설정을 하면은 문제 없이 재복구 센터를 구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김병진님, 아까 답변에서 실시간 I/O를 메모리에서 캡처해서 전송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데이터 무브어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메모리 내 데이터에 대한 복제는 안 하고 클러스터나 볼륨에 대한 I/O만 복제한다는 것인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VM, 즉 서비스에서 VMDK라는 저장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된 모든 변경 사항을 저희 그 하나의 그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무버라는 VM이 그것들을 다 캡처해서 그것들을 그 VM이 그 엔진이 저희 데이터 무버가 가지고 있는 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캐시에서 바로 재복구 센터로 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러스터 볼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VM이 저장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재복구 센터로 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OS 부분 또 실제 데이터 부분까지 모두 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진아님은 그 국방망, 폐쇄 전용망하고 인터넷망, 일반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분리 사용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정원에 검증이 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 유무를 문의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국정원에 아직 검증은 저희가 뭐 따로 받은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정호님, 운영과 모의 훈련이 동시에 가능하면 네트워크와 I/O, 메모리, VM 등 지연 등의
지연에 관련된 스케일 용량 산정은 어떻게 되며 이에 대한 스케일 업다운은 자동 실시간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요? 아,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로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센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를 캡처하기 가기 때문에 주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저희 데이터 무버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부분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재복구 센터에서는 평소에는 데이터를 저장만 합니다. 저장공만 활용하다가 모의 훈련이나 실제 상황이 되면 VM들이 올라오면서 그 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VM만큼의 메모리나 CPU 정도를 소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서원님은 모의 복구 훈련 시 통신 속도가 30m로 한정적인데 실제 업무에는 30mm? 실제 업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지 염려스러운데 통신 속도는 무관한지요? 그리고 최소 속도가 뭐 필요 것이 있는 건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센터랑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의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하시고 낮에 하시건 밤에 하시건 주말에 하시건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통신 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그 방식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황에서는 뭐 5메가바이트 per sec 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네. 예, 물론 그거는 고객 여러분들이 보호하시고 싶은 서비스 사이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병준님은 금융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일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이트에서도 구축된 사례가 있는 건지요? 예, 저희가 금융권은 지금 이제 뭐 캐피탈사나 손보사 이렇게 좀 뭐 중소규모로 들어간 경우는 있고요. 일단 제2금융권 쪽에. 예, 예. 네. 현재 이제 은행권, 증권사에도 그 대규모로 제한 중인 곳이 있습니다. 조성영님, 젤터는 CDP 솔루션을 통해서 기본 주기를 초 단위로 가고 실시간 형태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보이는데 백업 과정에서의 데이터 손실 가능성과 데이터 복구 시 예상되는 리스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DR 구축 시 용량 대비 경제성 및 장애 시 DR로의 저치 속도 및 신뢰성 등에서 타사 대비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회선 구간 내에서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성호님은 젤토가 백업을 지원한다면 HP, HCI는 심플리비티나 델 뉴타닉스의 다양한 VM을 상호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또 HCI VM을 클라우드 이전 시 퍼블릭 클라우드의 VM으로 바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는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이퍼바이저의 경우에는 VM웨어나 뭐 하이퍼V 같은 멀티 하이퍼바이저를 지원을 하고요. 하드웨어는 뭐 심플리비트 저희 제품을 사용하던 타사의 HCI 제품을 사용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뉴타닉스 같은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좀 그 지원 좀 확인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병진님, 복구 시 시스템 중단 없이 운영 중에도 간단하게 복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서비스는 일단 정지시키고 복구를 해야 하는 건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복구 사항이 낮다는 상황은 주센터에 서비스가 안 된다는 전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굳이 주센터를 내리는 않지만 이제 재복구 센터에서 즉시 오퍼레이션 하는 즉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수호님은 이제 젤토가 이게 대기업에서만 많이 쓰이는 건지 아니면 중견 중소 쪽에서도 뭐 쓰이고 있는 건지. 저희가 사실 젤토는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키텍처로 저희가 개발이 됐고요. 네.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이제 많이 쓰는 이유가 도입이 쉽고 간편하고 이제 관리가 쉽기 때문에 도입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기업이 그래도 지금 현재 올해 이런 기업은 지금 젤토를 도입하면 제일 효과를 보시겠다는 것은 어떤 데일까요? 수용성이 높은데 만나보셨으니까. 일단 이제 가상 환경을 그 많이 쓰시되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힘드실 때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VM을 많이 쓰시더라도
어떤 VM 인프라는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어떤 VM 인프라는 중요도가 높은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요도 높은 VM들을 어떻게 네. 또 한 단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뭐 VM이 워낙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한 뭐 모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의 간편성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초단위 저희가 IPO, RTO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 시에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때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많이 찾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아까 레거시 이제 레거시만 쓰다가 네. 뭔가 이제 가상환경 도입했어. 레거시 있는 것들을 바꿀 때 금방 마이저 시켜주잖아요. 젤2가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P2V로 예. 맞습니다. 한 다음에 아직 가상환경이 익숙지 않은데 얘들 또 실수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재복구 한꺼번에 해보면 젤2 갖고 그렇죠. 그런 데들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효승님, 해커가 시스템의 데이터와 로그를 지운 경우도 이전 시점으로 백업하면 모두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대한 풀 백업 구성도 가능한지요? 특정 데이터 영역만 백업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로그를 지운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는지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게 풀백업을 하는다기보다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주센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로그 방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재복구 전략이라기보다는 백업에 네.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오케이. 때문에 예예. 정기영님, 백업 서버를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요? VM으로 백업 서버를 구성이 가능한지요? 백업 서버라기보다는 저희가 오퍼레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 무버 역할을 하는 VM은 가지고 양쪽에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권현정님은 이제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뭐 혹시 뭐 이런 사례나 뭐 어떤 뭐 이런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지? 예, 저희가 사실 뭐 그 업체명을 공개해드리긴 그렇지만 저희 젤토를 그 사용하고 계신 고객 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랜섬웨어의 이상 징후를 저희가 그 인폼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그 이전 시점으로 복구를 하면서 이제 그 랜섬웨어를 피해가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그 저희가 그 액션을 분석해 본 결과 그때 당시 최근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랜섬웨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랜섬웨어 피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 그 랜섬웨어 저 탐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건 이제 온프리미스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저것도 아까 뭐 이걸 뭐야 POC처럼 뭔가 한번 해볼 때 네. 저것도 자기네 설치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 예, 요즘에는 랜섬웨어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존재해서 네. 실질적으로 저희 그 기존에 저랑 같이 했던 저희 김용준 매니저님이 유튜브에 그걸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도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희 그 음. 영상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주님, AI ML의 품질 확인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치화된 정확도를 제공하는데 젤토의 랜섬웨어 탐지 정확도는 어떻게 측정되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탐지 정확도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도를 어떻게 말씀드릴지. 저기 사실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의 패턴을 인지해서 찾아낸다고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비교하고 뭐 공인된 결과가 있느냐? 뭐 아직까지 외부의 무슨 기관을 통해서 그런 결과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납품해온 그런 고객분들의 피드백이나 네. 그런 시장의 그런 피드백을 보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그 저희 엔진으로 탁월하게 찾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영님은 요새 VM웨어가 구독 라이센스로 소켓 단위 라이센스에서 코어 단위로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HP 젤2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퍼페추얼 라이센스가 기본 정책이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방식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술은 좋은데 네. 어떤 식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오퍼링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맞춰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설문에 좀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상담 요청은 설문에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김병진님, VM이 장애로 인해서 다운되었을 때 백업 되어 있던 곳에서 서비스를 먼저 기동해주고 사용자들이 백업 사이트를 접속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인지요? 서비스는 다운되어 있고 복구 자체에 드는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센터의 VM이 다운되면 재복구 센터로의 페일로버를 통해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복구하는 시간이 분 단위, 5분 단위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두 분을 답변 주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좀 이름 불러주셔서 한 분씩 기억하시는 분. 저는 아까 이제 김병지님, 예, 뭐 VM 장애 이런 거 이제 좋은 질문 주신. 네네. 저는 그 2921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병진 291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준비된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한 말씀 해주면 마쳐갈까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 재복구 솔루션 젤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혹시 추가적으로 그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젤토는 기능을 말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askdr이라는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데모로 저희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